60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꽤 모으셨죠. 그런데 80세가 되시자마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리모컨 하나 잡기도 힘들어지시고 작은 물건 하나 들기도 버거워지셨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진작 좀 쓰고 살 걸.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나이가 80살에서 85살 사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80살 넘어가면 갑자기 달라져요. 몸도 자꾸 안 좋아지고 팔에 힘도 없어지고요. 마치 큰 파도가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80살 된 몸은 아무리 잘 돌봐도 다시 좋아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그럼 다가오는 60살 이후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은퇴하면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재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집이라도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 살아있을 때 내 돈 다 쓰고 갈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어떨까요? 그럼 그동안 쌓아온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요. 과일을 다 먹고 씨는 안 남기는 것처럼요. 재산은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고생해서 모은 건데 마음껏 쓸 자격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 다 쓰고 오래 살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시죠. 그래서 돈 쓰기가 망설여지고요. 하지만 돈 쓴다고 해서 막 헤프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최대한 잘 살라는 거죠. 인생은 그냥 돈만 모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면서 값진 걸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많은 재산 남겨줘야 한다는 욕심 버리고 아끼면서도 합리적으로 살면요. 대부분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다음 세대한테 많이 남겨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편안하고 알찬 삶 사는 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직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인생 즐기세요. 나중에 남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재산은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있는 거지 불안만 키우는 짐이 아니에요. 내 재산 잘 써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진심으로 만끽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50살이면 은퇴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실망하고 불만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큰 집 샀는데 나는 인생에서 뭘 이룬 거지? 이런 생각 들죠. 또 연금 많이 나오는 직장 다닐 걸 그랬나 후회하고 적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고요. 이런 생각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에요. 주변 세상에 대한 불만만 쌓이고요. 더 나쁜 건 잃은 걸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사업에 손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오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50대는 인생의 내리막길 들어서는 때예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50대는 씨 뿌리고 키우는 봄이 아니라 수확하는 가을이에요. 물론 50대에도 도전하고 모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면 만회할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요. 50대 되면 남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비교 때문에 내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건강, 가족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게 현명한 거죠. 남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만 빼앗아가요. 행복은 남보다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큰 집이나 많은 연금 없어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 있고 안정된 일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하고 가진 것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친구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항상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얕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여전히 공허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 느껴요. 이 외로움이 점점 더 남을 찾게 만들고 누군가 있으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외로움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반대로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나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외로움 느끼는 대신 내가 이미 필요한 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충족감은 슬픔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여줘요. 남의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면 남의 말이나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생각이 길러져요. 그러면 나만의 특별한 인생을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 먼저 보내셨는데 외톨이가 되지 않으셨어요. 깊은 관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나 헬스장 트레이너하고 계속 연락하셨죠. 이런 관계들이 깊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순자 씨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셨고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적 안전망을 만드셨어요. 이 적당한 연결이 큰 상실 앞에서도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게 해준 거예요. 나이 들수록 복잡한 관계나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에요. 삶이 바쁘지 않아도 가끔 강아지 산책시키거나 등교하는 아이들 바라보거나 이웃들하고 인사 나누는 작은 사회적 접점이 있으면 충분해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를 사회와 이어주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의 빈자리 채우려고 의미 없는 관계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혼자 살게 되더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식한테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양쪽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농담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3가지 상황, 이런 거요.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식이 돈 달라는 걸 거절하면 자식한테 미움받아서 외롭게 죽고요. 조금씩 돈 주면 자식한테 시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고요. 전 재산을 자식한테 다 주면 가난해져서 힘들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 재산에 너무 집착하고 자식한테 남겨줘야 한다고 고집하면 부모 자식 양쪽 다 힘든 상황이 온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집착이 부모 자식 관계에 압력을 주고 양쪽 다 불만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남겨주려는 기대, 자식이 부모한테서 재산 받으려는 기대가 가족 관계에 무거운 압박을 줘요. 이런 상황 피하려면 일찍부터 자식한테 남길 재산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 버리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식이 부모 재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활하고 돈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재산 남기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자식한테 살아가는 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가르치는 게 부모로서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 결혼시켜서 집 사주고 결혼 후에도 돈 계속 대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 독립을 막는 요인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나 보호하고 독립시키지 않으면 부모 재산 떨어지고 건강 안 좋아지면 자식은 부모 돌보는 걸 짐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다 해줬는데 하면서 자식한테 배신당했다고 느껴요. 결국 재산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도 나빠져서 양쪽 다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이런 상황 피하려면 일찍부터 돈 대주는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것처럼 명확한 룰을 정하세요. 그 이후는 자식이 스스로 돈 벌어서 독립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 부모는 재산을 연금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야 돼요.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부모도 끝까지 자립해서 살 수 있어요. 자식한테 한꺼번에 큰 돈 주지 말고 연금에서 매달 작은 돈씩 도와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 도움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돈 관리를 배우고 부모도 과도한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 할 건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하고 독립심이에요. 과도한 보호는 부모 자식 양쪽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재산 남기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식한테 책임감 있게 사는 법 가르치고 내 노후 계획도 제대로 세우세요.
그게 부모가 끝까지 자유롭고 자립해서 살고 자식한테 자신감하고 독립심을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5번째로 중요한 건 살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60살이라는 나이는 건강한 몸 유지하는데 중요한 고비예요. 중년 넘어가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더 확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년 때는 당뇨병, 비만 같은 걸 막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면 60살 넘어서는 근육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급한 과제가 돼요. 늙어가면서 근육은 점점 줄어들어요.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신경 안 쓰면 건강 전체에 많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와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몸에 충분한 영양 공급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영양 부족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근육 감소로도 이어져요. 우리는 살 빼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60살 넘어서 70대, 80대 되면 몸은 근육이 소모되고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동하기 힘들어지고 일상일을 남 도움에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계속되면 남한테 돌봄받아야 하는 상황이 와요. 하지만 60살부터 생각하고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는 법 알면 그게 필연이 아니에요. 90살 돼도 가고 싶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자립해서 인생 즐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건강하고 내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몸무게 줄이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걸 막으려고 근육 키우는 데 신경 써야 해요. 몸무게는 더 이상 주된 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육량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육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나중 인생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근육이 너무 줄었는지 확인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양손 엄지하고 검지로 동그라미 만들어서 종아리 제일 굵은 부분에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안 닿고 종아리가 충분히 크면 근육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손가락이 닿거나 겹치면 근력이 떨어진 걸 수 있으니까 근력 저하 안 되도록 특히 조심해야 해요. 60살 넘으면 다리 튼튼한 게 건강 전체에 정말 중요해요. 다리는 이동수단일 뿐 아니라 힘하고 독립의 상징이에요. 다리가 건강하면 도움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할 수 있고 인생에서 자신감하고 자존심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리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히 다리 운동 계속해야 해요. 복잡한 운동이나 격한 운동일 필요 없어요. 걷기나 가벼운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매일 식사에 필요한 단백질 충분히 넣는 게 근육 성장 돕고 건강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단백질은 근육에 영양 줄 뿐 아니라 몸의 손상 회복하고 다른 중요한 기능 유지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60살 되면 건강은 병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근육이나 움직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져요. 나이 들어도 인생 최대한 즐기고 자립하려면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건강 유지에 대한 생각 바꾸는 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기는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예전만큼 활동 못하는 쇠퇴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는 인생에서 진짜 자유를 찾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인생 반 끝나고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하고 사회적 책임이나 바쁜 일에서 점점 벗어나서 인생이 가벼워져요. 사회 기대나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나답게 사는 시기예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이런 경험 덕분에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이나 답 따를 필요 없어졌어요. 대신 스스로 답 찾을 충분한 시간하고 공간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고 뭘 무시해도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단계예요. 이 시간을 정말 최대한 즐기려면 갖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머예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실수에 스트레스 받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걸 웃어 넘기는 법을 배우세요. 웃는 건 내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가져다줘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웃어주면 그게 진짜 최고예요. 유머는 인생을 더 긍정적이고 쉽게 보게 해주고 스트레스하고 불필요한 걱정 줄여줘요. 또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 살려면 남뿐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용서해야 해요. 인생에 누군가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용서하는 법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원망으로 상처받지 않게 남을 용서하고 과거 잘못에 영원히 시달리지 않게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이 너그러움을 키우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져요. 결국 행복이 뭔지 그걸 이루는 방법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행복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건 그냥 인생의 작은 모멘트, 웃음 또는 용서하는 법이나 놓아주는 법 알았을 때의 평온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행복 찾는다는 복잡한 상황에 빠지지 말고 작은 기쁨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가장 평온한 방법으로 인생 즐기세요. 놓아주는 법 알고 실수 웃어 넘기고 매 순간에 감사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진실되게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1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0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은 저한테 정말 중요해요. 귀중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